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액수 비중이 지금 한 8% 정도 이 정도 되고요. 8%. 예, 국내 상장 기업, 특히 우량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5%에서 10% 안팎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1대 주주 아니면 2대 주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단지 그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기존에는 거의 행사하지 않은 것이죠. 투자는 했고 지분은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참여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기거나 그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침묵해온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 결국은 더 문제를 키워서 그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대주주로서의 국민연금, 국민은 손해를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왜 이 사태를 막지 못했는가?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 공적인 연기금들이 주주로서의 권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한 게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단지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인 거죠. 스튜어드십 코드를 좀 쉽게 설명하면, 스튜어드는 집사예요. 국민의 돈을 위탁받은 집사인 국민연금이 국민의 입장에서, 즉 주주의 입장에서 그 기업의 경영에 안 좋은 요소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발언하는 거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사안문을 보낸 경우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건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시작해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서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이제 관여합니다. 개입합니다. 그거는 이제 의결권이나 주주권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느 기업이 뭐 이뻐서 어느 기업이 미워서 하면 안 돼서 그거는 일관된 지침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예요. 그러면 그게 현재 소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논의가 되고 반성의 어떤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상당 정도 좀 구체적인 정도로 진전이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예,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 상당히 많이 도입되어 있고요. 최근에 일본이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사실은 일본 연기금은 세계에서 규모로 따지면 1,500조로 세계 1위고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2위고 우리가 3위인데, 일본 연기금인 GPIF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젊은 CIO가 미즈노라고 하는 CIO가 와서 그 스튜어드십 코드와 사회책임 투자를 아주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주식의 가치가 전체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레이시아라든가 타이완, 뭐 이런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아시아권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우리보다 오히려 앞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도입한다고 하는 방침만 정해놓고 실제 적용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런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된다. 네. 우리 기업들은 굉장히 실적도 양호하고 우량 기업인데 그런 내부 문제, 그런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저평가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